조천호 박사님께서는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대기과학자로 활동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녹색당 활동을 통해서 기후위기 담론을 정치적 측면에서도 실천 중에 계십니다. 오늘 조천호 박사님께서는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가 첫 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오늘 이야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이제 바라보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인데요. 정말 저는 제가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기후위기 충격보다도 저한테는 훨씬 더 큰 충격으로 그렇게 이제 다가옵니다. 여기 맨 앞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했었을 때 유엔에서 이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제 6차 보고서까지가 나왔는데요. 그건 굉장히 여러 권의 책자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의 그 표지를 장식했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제목이 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격언인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 지구를 물려받았고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이 지구를 빌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의 그림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는 거의 지구를 갖다가 거의 박살낼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넘겨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미래 세대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이 지구의 상태가 된다. 분명 우리는 빌린 지구이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 그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생태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만 년 전에 농업을 시작할 무렵에 이 지구상의 포유동물, 젖을 먹이는 동물 중에서 99%는 야생 동물이었고 우리 인간은 고작 그 중에서 1% 정도만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그 비율을 어떻게 바꿔놨나 봤더니 지금 오늘날 80억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포유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기하고 우유를 얻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가축이 58%고요. 야생 동물은 6%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돌아다니는 우리가 포유 동물을 봤다. 94%가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식물은 또 어떨까요? 지금 논과 밭 거기 지금이야 그런 우리가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다양한 식물들이 가득 심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단일 작물들로만 다 우리는 심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의 총량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생물의 다양성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인간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젠가 게임에서 지금 저 벽돌 빼기 하듯이 하나둘씩 지금 생명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 고리와 고리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둘씩 멸종이 된다. 그 고리들이 점점 약해지게 된다. 마지막 가서는 결국 저 젠가 이깟거 개구리 한 마리 이건 뭐 별 상관? 우리 산꼭대기 고산식물 우리 먹는 것도 아닌데 없어진다 뭔 상관? 그러면서 저거 빼버리는 순간 저 젠가가 와르르 무너지죠. 생태계 바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 이제 멸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바로 오늘날 이러한 이제 이 생태, 이 질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지금 파괴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이제 울리백은 위험 사회의 그러한 이론에서 우리 위험을 나누는데
있는데 과거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외부로부터 왔어요. 홍수가 났다, 무슨 뭐 가뭄이 들었다, 뭐 질병이 돈다. 자, 그런데 그건 항상 결핍 때문에 일어난 위험이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뚝이 없었고, 가뭄이 들었는데 저수지가 없고 댐이 없고, 질병이 도는데 보건시설이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위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일으키고 있는 지금 현재 위험은 무엇이냐? 이러한 생태적 위험, 그다음에 환경적 위험,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러한 거는 바로 실패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공 때문에 일어난, 바로 과잉 때문에 일어난 이런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80억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 80억 중에 15억 명은 지금 비만에 시달리고 있고요. 근데 10억 명은 지금 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은 쓰레기로 지금 내다버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80억 명한테 골고루 나눠줍니다. 생필품 넘쳐나도록 생산을 하는데 온 세상은 결핍투성이인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만들어놨죠.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게 물 문제, 식량 문제, 뭐 그다음에 거주지, 이러한 문제들. 이거는 우리가 뭐 줄이거나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무너져 버렸다. 이건 바로 생존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위험을 갖다가 바로 실존적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 바로 이 앞에서 울리백은 바로 우리는 성찰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생존의 지금 이게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갖다 구축해내는, 그거를 울리백은 해방적 파국이 바로 오늘날 위험이고,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도약의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인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자, 이 그림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검은 실선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예요. 1750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화석연료를 태웠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기온이 상승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기온을 상승했냐? 지금 1도로 상승을 했어요. 1도, 우리한테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저거는 우리가 보는 뭐 하루의 변화, 계절의 변화의 온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 평균된 1년 동안 평균된 온도가 지금 1도를 우리 사람들이 상승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간빙기, 뭐 빙하기에서 자연에서도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는 1000년에 1도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이미 100년 만에 지금 1도로 상승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이미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 기후가 균형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10배나 빠르게 확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기후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결국 극단적인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아까 IPCC 보고서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 10,000페이지 이상의 과학 논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런 정책 결정자라든가 유엔에서 이제 기후 변화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이걸 한 50페이지 미만으로 아주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보고서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이러한 보고서. 그래서 이건 과학자들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후 정책을 하거나 기후에 관심 있는 사람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그 그림이에요. 이번에 IPCC 6차 정책 결정자를 위한 이 보고서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190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세로줄 한 줄 한 줄이 한 해 한 해 평균 기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IPCC 6차 보고서는 2020년 자료까지 관측 자료가 분석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정확하게는 1.1도를 우리 사람들이 상승을 시켰어요. 2100년 미래를 보니까 미래 기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옵니다. 왜 여러 개로 나오냐? 우리 인간들은 이미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어요. 이제
자연이 미래 기후를 결정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드는 그 사회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배출량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그거를 보았을 때 미래에 저렇게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이 미래에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지 이게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세상,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가 이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SSP1 시나리오 그러니까 1.5도 기온 상승, 그다음에 2도 상승 정도로 막아내야지만이 우리에겐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기서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1.1도로 상승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지속 가능성이 지금 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는 기후 지옥을 향한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1.1도로 상승시켰다. 우리 고속도로에서 110km를 갖다 지금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도까지 상승됐다. 2도를 막았다. 그러면 기후가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시속 150km, 시속 200km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1.5도, 2도가 된다 해서 위험이 엄청나게 지금보다 커지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 탄력성은 그래도 가질 거다라고 보는데 바로 저 2도도 이제 막지를 않아 갖고 우리가 3도까지 올려버렸다. 고속도로에서 300km를 밟아버렸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우리 고속도로에서 300km 이건 죽음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3도까지 올라간 이 상황은 결국 이제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또 하나를 이제 설명하는 거는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은 살아생전에 10년마다 0.12도의 기온 상승을 경험했어요. 1980년에 태어난 사람은 10년마다 0.19도의 기온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갖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으면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기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세대 간의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번에 IPCC 6차 정책 결정자를 위한 이 보고서에서 첫 번째로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이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나? 자, 그 전에 우리가 사회 경제라고 하는 게 거대한 가속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했어요.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건 그만큼 더 화석 연료를 많이 태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위험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위험이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어왔던 이 사회 경제를 결국 무너뜨리게 돼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는 방식 이 방식대로 우리가 그냥 미친 듯이 내달려가면 결국 문명의 붕괴로 끝장이 나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달려왔던 거와는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야 되는 이 순간이 왔는 것이고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감, 완화, 감축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후변화의 결과로 뭐 물 문제, 식량 문제, 도시 문제, 뭐 감염병에서 여러 문제들이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의 원인은 저감을 해야 되고 위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더 이상 이 탄소,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세상을 2050년까지는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중간 목표로 유엔에서 또 걸어놨습니다. 현재 배출량을 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을 절반 이상이나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것도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2030년까지 각 부분별로다가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미 다 계산 다 나와 있고요. 칼라로 표시된 건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파란색은 투자한 것보다 이윤이 많이 날 것이고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의미를 해요. 여기서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일 때 $100 미만의 기술만 갖고서 줄일 수 있는 양을 다 더해서 봤더니 현재 배출되고 있는 양을 약 절반을 2030년까지 우리는 줄일 수가 있다라고 여기서 지금 그렇게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인데요. 기술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점점 더 비용이 효율적이며 시민의 지지를 받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뒤에 묘한 문장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런데 단지 장애물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어요. 오늘날 기득권은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걸 원치 않죠. 기득권에서는 이미 이윤이 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바꿔가면서 저런 세상을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기득권들, 정치 경제적인 이런 기득권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못할 가능성은 있을런지 몰라도 이번에 유엔의 IPCC 6차 보고서는 결코 우리는 돈 없고 기술 없어서 탄소 중립에 못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지금 내놓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날의 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을 갖다가 짓밟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이제 위험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자연과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네이처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지, 그러니까 물, 공기, 뭐 그다음에 바다, 뭐 숲, 그다음에 뭐 기후 이러한 것들, 이거는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된 공유 그러한 이제 자산이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또한 저수지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하고 예일 대학교 연합 연구팀에서 바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갖고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했어요. 여기 저수지가 있는데 물을 다 똑같이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몫의 일부를 띄워놓는가, 이 실험을 한 겁니다.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의 68%는 자기 몫의 일부를 띄워놓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32%,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꼴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그 뭘 다음 세대를 위해서인데 그걸 남겨놔, 그냥 내가 다 쓰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 상태로 이 저수지의 물을 갖다 운영을 했더니 4세대 만에 이 저수지의 물은 완전히 고갈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3명의 이기적인 사람에 의해서 우리 공유지는 박살나더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다음 세대 남겨줄 몫을 정하기로 했어요. 10명 중에 7명이 이타성이 있으니까 남겨두자 쪽으로 투표를 했고, 그랬더니 저수지의 물이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이처 논문 마지막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많은 시민은 공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만 있으면 된다. 오늘날 이 환경의 위기, 기후 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선해져 갖고 막자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선해져서 이 세상이 좋아졌더라, 그런 역사는 없잖아요. 제도가 좋아져 갖고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간다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환경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건 선해지자가 아니라 바로 좀 더 나은 제도를, 이 이타성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진 이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네이처에서 올해 나온 논문을 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전 세계 13만 명을 설문조사를 했고 각 나라마다 1,000명 이상의 샘플을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뭘 물어봤냐?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너의 수입의 1%를 기여할 용의가 있냐를 물었어요. 봤더니 69%의 사람들이 이러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면 이게 아까 저수지도 10명 중에 7명, 여기서도 10명 중에 7명. 우리가 이타성을 좀 약하게 해놓고 물으면 그 어떤 거를 물어도 10명 중에 7명은 이타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너는 그렇게 이타적인데 네 옆에 있는 동료도 자기 수입의 1%를 기여할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43%로 똑 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실제
현재보다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가장 이타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의 가장 극단적인 이기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 세상은 대단히 이기적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두가 이기적이다. 그러면 나도 이기적이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 사회가 되죠. 또 하나 우리는 그러면 왜 여기서 이러한 이타성이 우리는 이 10명 중에 7명 이타성이 있는데 이게 왜 우리는 제도화가 그렇게 금방금방 되지 않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또 인간의 협력 조건부 협력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도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 뭔가 편지 풍파를 일으키면서 앞서 나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앞서서 이렇게 좀 모여 있으면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뒤에 서 있는 존재들이지 맨 전방에 나가서 얻어맞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존재다. 그래서 오늘날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용기 있는 자들이 앞서 나가는 거. 용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건 실패를 한다 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성공을 하는데 무슨 놈의 용기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실패를 각오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용기를 갖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타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담대한 전환, 이거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바로 유엔에서 아까 이러한 거대한 가속으로 오늘날 지구가 무너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담대한 전환,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건 물질로 유한이 돼 있어요. 유한한 곳이에요. 여기에 지금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 생태계가 식량을 생산하고 온기를 보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얘가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온 에너지만큼이 우주로 다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나가는 에너지를 바로 온실가스가 딱 잡아갖고 지금 지구가 지금 가열이 되고 있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이 지구는 이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세상은 끊임없이 착취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을 시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갖다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순환이 안 되고 한쪽은 개갈수기가 한쪽은 계속 쌓아둔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이 지구라고 하는 건 유한한데 바로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를 하기 위한 이 지구가 지금 하나 갖고 안 돼요. 1.8개 정도가 있어야지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투자가라고 하면 이윤을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원금을 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금을 깐 상태로 그대로 간다. 결국 파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 상태로 지구를 사용하면 이건 그냥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냈냐? 오늘날 온실가스의 절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싹 다 배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구를 박살을 내고 우리의 공동체를 박살을 내면서 경제 성장한다고 내달리다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구라고 하는 이러한 유한성 안에서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적 정의 안에서 우리의 시장은 결정이 돼야 돼.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지구고 뭐 공동체고 다 빠개고 가자였는데 이거를 바꾸는 담대한 전환만이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100년 동안 저기 녹색의 길, 지속 가능한 이제 길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저 붉은 길들 우리가 이 지구를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이제 무너뜨리는 이러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2030년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인류가 전혀 제대로 된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지 않으면 저 2030년 저 자리에 가서는 저 녹색의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타단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냐? 앞으로 10년 동안의 인류의 선택이 그 수백 년 수천 년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이 지속 가능한 창문이 지금 너무나도 빨리 닫히고 있다. 당장의 대응을 요구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IPCC 6차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 그 표지를 장식했던
찍었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대한민국 사진이 이번에 이번에 IPC 보고서에 표지를 장식했는데, 이거는 전라남도 구례 쪽에서 지리산 쪽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이 사진의 제목이 새벽을 여는 안개입니다. 새벽에 찍었으니까 안개가 끼어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저 안개로 희끼무레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날 기후 위기로 우리의 미래에 희끼무레한 이러한 상태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렇다라고 해갖고 이 세상이 새카매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세상은 아니죠. 이 기후 위기 속에 이렇게 희끼무레는 해도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 저 길의 윤곽선, 저 불빛은 아직까지도 가능성으로 남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통해 갖고 바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우리가 이 경쟁적으로다가 자 각자 도생의 이러한 세상이 아닌 바로 우리가 협력적이고 뭐 보다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바로 도약이 바로 또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